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김현수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하루가 될 듯합니다. 네. 관세선이 공개됐고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세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그 일부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지금 25% 관세 부과하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좀 덜 예. 나왔기 때문에 안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아마 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런 액션을 취한 바가 없잖아요. 미국과 그랬었죠. 직접적인 예, 뭐 맞습니다. 관세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 다행이다라는 정도지.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20% 관세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개품, 그러니까 중국의 그 중국 제품이 경유하는 걸 우려해가지고 그렇죠. 중개품에 대해서만 40% 관세를 부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 거는 부과하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상호적이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를 비롯해서 대미 무역 흑자 폭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뭐 암시적으로 지적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미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아마 충격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또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25% 상호 관세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기본 관세 10% 적용하는 게 있고요. 또 자동차와 철강 관세는 또 별도다 별도인 거죠. 얘기를 했기 예. 때문에 지금 어떤 관세가 지금 얼마만큼 부과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본이 25%라는 거죠. 네. 그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될 건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차례대로 이제 관세선이 공개됐는데 해당 내용들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발표된 국가들에 보면 뭐 카자흐스탄이 25%, 말레이시아가 25%, 그다음에 남아공이 30%, 그다음에 미얀마가 40%, 그다음에 라오스가 40%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 이 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제품이 경유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고율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또 백악관 대변인이 장중에는 한국과 일본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해서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은 발표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 관세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인플레가 이제 오를 것이다. 인플레 상승한다는 거는 뭐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브릭스 국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네. 압박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던 거, 공습했던 거에 대해서 규탄을 했고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군 철수 요청을 했다. 반미 정책을 반미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괘씸죄를 적용해서 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밤사이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머스크와 트럼프의 갈등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고 $300마저 붕괴된 상태거든요. 네. 이런 여진이 계속 되겠습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은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294 정도에 끝났어요. 지금 보시면 $293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이제 차트상으로만 그냥 분석을 한다고 하면 네. $275 정도에서는 일단 지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 저점이 지금 $250 정도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저점이 $250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다 하는 게 $275인데 지금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또 일부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레일리언트 글로벌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창당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그나마 현 정부 내에서 트럼프에 대해 테슬라나 또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나마 시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뭐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경쟁사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좀 예. 대다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론 머스크처럼 역대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던 기업인들 또 부호들 같은 경우를 쭉 살펴봤는데 보면 제3당을 창당해서 성공한 경우는 아예 없었고요. 그 기업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민주당이나 공화당 경선에 참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됐던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패배했다는 거고요. 기업인 출신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 그리고 제3당 신당 창당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테슬라 주주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테슬라에게 남은 뭐 상생 촉매제라고 하면은 뭐 다가올 실적 발표 정도밖에 없겠죠. 뭐 네. 실적 발표 때 좀 좋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반대로 테슬라 이 신당 창당 이슈 때문에 또 불이 붙은 기업이 있다고요? 어디죠? 이제 그 우버도 역시 테슬라로 인한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사실 자동차 기업들, 전기차 기업들이 일제히 다 하락했는데 이 우버는 수출입 관련 기업이 아니고 국내 기반의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그 이제 그 수혜가 되는 게 이제 구글의 웨이모 이제 자율주행 기업인데 이제 구글의 웨이모 그다음에 아마존의 죽스 같은 자율주행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수혜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버 이츠를 통해서 현지 유명 식료품점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그래서 우버가 이제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딜리버리 영역까지도 예. 이제 왔다는 거고요. 또 아마존의 프라임 배송과 우버의 관계도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프리스가 이제 구글의 웨이모와 자연스러운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버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우버 AI 솔루션이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특히 또 상승의 촉매제가 됐었던 것은 웰스파고가 목표가를 120달러로 높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쓰면서 97달러, 이제 100달러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요. 월봉을 통해서 보면 역시 신고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쪽에 협력이나 또 이런 걸 강화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딜리버리의 영역, 그 다음에 차량 공유제 기업 중에서 독보적인 가치를 구축하고 네.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버와 함께 주목을 받았던 또 다른 기업이 있는데 바로 로켓랩이거든요. 네. 지금 로켓랩 상승세가 엄청난데 로켓랩은 어떻게 보시죠? 예, 이제 스페이스 X도 사실 불이익을 당할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신당 창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혜주가 누구냐 하고 봤을 때는 역시 로켓랩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페이스 X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로켓랩이다라는 거고요. 이미 그 전에 트럼프와 또 일론 머스크가 마찰이 있으면서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로켓랩은 이미 2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이 67번째 그 전자 미션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48시간 이내에 다음 발사 예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난 6월 달에 2건의 발사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5년 12월 말까지 로켓랩 발사 단지에서 이제 계속해서 발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우주 개발 기업인 로켓랩의 경쟁 우위 또 앞으로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도 지금 우주개발 기업들이 대부분 적자 기업이고 매출이 그렇죠. 안 나오는 거에 비교한다면 실적도 우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39달러 정도에 와 있는데요. 예. 주봉이나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역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주가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그렇죠. 하지만 지금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50달러 이상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들은 보유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진입자들은 35달러 이하의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 2분기쯤이었던가요? 로켓랩 얘기해 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뭐 2배 가까이 올라서 놀랍긴 하네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면 좋을 듯한데 우선 서클의 최근 흐름은 어떻죠? 뭐 지금 정말 전망이 극과 극이죠. 네. 앞으로 주가 전망이 극과 극인데 지금 서클의 경우는 그 니드햄이라는 데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상향을 했어요. 예, 그게 아마 얘기가 그 상승의 동력이 됐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9.9% 거의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었는데요. 세계 2위의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업체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이제 그 투자처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학개미들의 뭐 순매수 상위 탑 10에 항상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의 그 개인 투자자들, 그 밈 주식을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 쪽에서도 역시 서클은 아직 서클, 로빈훗, 뭐 코인베이스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 기업들이 계속 상위권을 랭크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인 스트라이크에 의하면 비트코인 담보로 연 이자 19.5%에서 13%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택담보 예.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지금 시장에 관세로 인한 충격이 나타나는데도 이 가상자산이나 비트코인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단기 상승폭이 엄청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클의 경우는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을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한번 보시면 지금 주가는 뭐 보면 상장 이후에 298달러가 이제 신고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6달러 정도에 와 있죠. 그래서 지금 200달러 이하에서는 뭐 공격적인 분들은 예. 한번 또 더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250달러로 제시했지만 신고가 부근까지는 한번 타치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지금 단기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밤사이 서클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는데 반면 같은 암호화폐 관련주인 로빈후드는 다소 부진했거든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죠? 네, 로빈훗 같은 경우로 한번 보시면 지금 그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X를 통해서 로빈훗이 오픈 AI 토큰을 이제 뭐 살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로빈훗과 제휴를 맺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로빈훗이 지금 오픈 AI 주식을 이제 앱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 매매하는 게 이제 불법이다라는 것까지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로빈훗의 대변인은 이 토큰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간접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로빈훗이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서 보유한 지분 덕분에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빈훗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93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 보니까 하락폭을 많이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90달러 이하에서는 역시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고가 다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황윤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